올해 최고의 히트작 왕과 사는 남자 많이들 보셨죠? 1600만 관객이 극장에서 울었잖아요.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 영월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는데요. 그런데 영화관을 나오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단종의 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순왕후가 영화에 나오지 않았죠? 저는 지금 정순왕후가 태어난 땅에 와 있습니다. 안내판도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누각 속 표석 하나가 이 터를 지탱할 뿐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단종아리에 빠지셨다면 이번 영상 꼭 보세요. 이곳 정순왕후 태생지를 포함하여 천년의 학문이 살아 숨쉬는 유네스코 서원, 전국 유일의 쌍화차 거리, 이름부터 으스스한 설화 여행지 각시다리, 그리고 5만 명의 농민이 세상을 바꾸려 했던 역사의 현장까지 전북 정읍의 알짜배기 여행 코스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노령산맥이 통과하는 동부와 남부는 평균 600m가 넘는 산지 지역이, 북부와 서부는 낮은 구릉지와 여러 개의 하천이 만든 충적평야가 특징입니다. 정읍시의 인구는 올해 4월 기준 10만 724명으로 10만의 장벽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방 중소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출산율 감소, 청년층 유출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정읍시는 인구 감소의 돌파구로 생활인구 극대화를 택했습니다. 더 이상의 인구 유입이 어렵다면 통학, 통근, 관광 등 지역에 머무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발상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생활인구 결과에 따르면 37만 명을 기록한 정읍시가 전북 10개 인구 감소 지역 중 생활인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인구의 4배 가까운 수치로 생활인구 확대에 따른 체류형 도시로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정읍시는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개혁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재정효율성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조직 효율화와 민간 보조금 감액, 사전 감사 강화, 사업 전면 재검토 전략 추진 등으로 무려 1,500억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요. 이 재원은 고스란히 정읍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고물가와 오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정읍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민생회복지원금을 3년 연속 지급했습니다. 정읍시의 이 같은 노력은 인구가 줄어도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세금을 아껴 시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민생 중심 정책이라는 좋은 선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여행은 일정상 이른 점심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낯선 여행지까지 와서 맛집 찾기에 실패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특히 가족이나 연인 등 소중한 분들과 정읍 여행을 오신다면 여기 꼭 가보세요. 100년 가게로 선정된 떡갈비 맛집 백학정입니다. 떡갈비 하면 광주나 전남 담양이 떠오르는데요. 한우로 유명한 정읍에도 떡갈비 맛집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백학정은 정읍 시내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 집의 주 메뉴는 떡갈비와 참기장인데요. 갈비대 대신 큼지막한 떡갈비를 통째로 넣은 이색 갈비탕도 인기입니다. 떡갈비 백반은 1인 38,000원이라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값어치 있는 한 상이 나옵니다. 큼지막한 한우 암소 떡갈비는 물론 민물새우탕과 청국장, 고등어조림, 낙지젓갈, 더덕무침, 각종 제철 나물 등 총 20가지에 이르는 반찬의 퀄리티 또한 훌륭했는데요. 하나하나 전라도 음식의 정석을 맛보는 듯했고 부족한 반찬은 리필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떡갈비는 겉은 바짝, 안은 부드럽게 익어 다채로운 질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씹을수록 터지는 육즙과 육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단짠의 밸런스가 좋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찾아간 곳은 무성서원입니다. 무성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9개 서원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서원 좀 특이합니다. 보통 서원은 돌아가신 선현을 모시기 위해 짓잖아요. 하지만 무성서원은 달랐습니다. 신라말 최치원이 태상군수로 이곳에 부임했을 때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며 주민들이 살아있는 그를 사당에 모셨습니다. 훗날 조선시대 태인현감으로 부임했던 신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모시는 사당을 생사당이라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을 신처럼 모시는 것,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권력에서 밀려 낙향한 학자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기린 거잖아요. 그게 1000년이 넘어 지금의 무성서원이 됐고 유네스코가 이를 인정한 겁니다. 무성서원은 규모가 아담한 편이지만 공간이 주는 고요함이 다릅니다. 서원을 이루는 흙과 나무, 돌이 1000년의 시간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단종비 정순왕후 태생지는 무성서원에서 불과 600m 거리에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웠는데요. 최근 왕사남의 인기에 힘입어 왕비를 추모하는 의미의 구조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1440년 바로 이 정읍당에서 태어났는데요. 15살에 왕비가 됐고 18살에 남편이 숙부였던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겨 유배지 영월에서 사사되었습니다. 18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셈이죠. 당시 정순왕후는 동망봉에 올라 단종이 유배된 영월 방향을 바라보며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궁에서 쫓겨난 정순왕후는 산동네 초가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인근에는 보라색 물이 드는 약초와 샘터가 있었는데 여기서 염색한 보랏빛 옷감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순왕후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폐위된 왕의 아내였으니까요. 그 이름 없는 64년이 이 표석 하나에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정읍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골목 한 구석에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단종을 기억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지금. 왕비의 고향, 정읍을 가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배도 채웠고 역사도 봤으면 이제 정읍의 골목 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쌍화차 거리. 전국에 이런 곳은 정읍이 유일한데요. 1980년대부터 형성된 쌍화탕 전문 노포 20여 곳이 한 골목에 모여 있습니다. 쌍화탕은 황기, 백작약, 천공, 당귀 등 여러 가지 약재를 달인 전통 보양 음료입니다. 정읍의 쌍화차 문화가 발달한 건 이 지역의 약재 교역 역사와 관련이 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 농민혁명 당시 고된 싸움 사이에 민초들이 몸을 추스르던 음료가 바로 이 쌍화탕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쌍화차 한 잔은 맛보고 가야겠죠? 제가 들어간 곳은 차사랑이라는 찻집인데요. 옛 전통의 원목 인테리어가 차분하고 단아한 느낌을 풍겼습니다. 메뉴는 쌍화차뿐만 아니라 대추차, 생강차, 오미자차, 마즙, 더덕즙 등 다양했는데요. 냉쌍화차와 같은 시원한 음료도 있더라고요. 가격대는 10,000원 안팎이라 다소 비쌌지만 차 한 잔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차와 누룽지가 전식으로 나오고요. 주문 메뉴와 함께 구운 가래떡에 조청, 토마토, 전병과자까지 나왔습니다. 노른자 없는 기본 쌍화차의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잣, 호두, 밤, 은행, 대추, 해바라기 씨 등 다양한 고명이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쌍화차와 아이스크림이 만나면 어떤 맛이 날까요? 이 찻집의 별미 쌍화 아포가토입니다. 쌍화차는 에스프레소와는 전혀 결이 다르지만 쌉싸람이라는 공통점도 있잖아요. 한방 특유의 잔향은 있지만 생각보다 조화로운 맛이 느껴졌습니다. 각시다리. 이번 여행에서 가장 궁금했던 장소입니다. 각시는 신부를 뜻하는 우리말이잖아요. 이 다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쌍화차 거리에서 500m가량 떨어져 있는 각시다리 공원. 제가 이곳을 탐방하면서 정읍시청과 정읍문화원, 디지털 정읍문화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등에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봤는데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운영하는 지역 N문화 포털 사이트에 각시다리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공원으로 조성된 이곳에는 실제 통나무 몇 개를 걸쳐 놓은 다리가 있었는데요. 그 폭이 가마 한 개만 간신히 지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신부를 태운 가마가 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마침 반대편에서도 신부를 태운 가마가 오고 있었죠. 이들은 다리 한가운데에서 서로 먼저 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서는 두 가마가 마주쳤을 경우 먼저 다리를 건너는 신부가 복을 받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 잘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편 양보로 늦게 다리를 건넌 신부는 복이 달아나 가난하고 불행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가마꾼들끼리 격하게 서로 밀치며 싸우는 과정에서 한 가마가 부서졌고 그 가마에 있던 신부는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 년 후 새장가를 간 신랑. 하지만 과거 죽은 신부를 잊지 못해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당시 신랑이 신부의 넋을 위로한 곳이 인근 비석거리에 있는 당간지주. 이후 신부가 떨어져 죽은 다리는 시교 또는 각시다리로 그 마을은 시교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1990년 복개공사로 각시다리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 각시다리를 상징하는 다리와 신랑 신부의 조형물 등을 조성한 각시다리공원, 그리고 그 마을 인근에는 각시다리 벽화고리도 조성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황토현 전적지. 1894년 5월, 이 땅에서 동학농민군이 조선 관군을 처음으로 꺾었습니다. 이것이 황토현 전투입니다. 탐관오리의 수탈에 맞선 농민들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를 외치며 일어섰는데요. 이게 단순한 농민 반란은 아니었잖아요. 신분제 철폐, 부패 관리 처벌, 외세 배격, 지금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없는 요구들이었죠.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에서 시작된 분노가 만석보 철거운동을 거쳐 황토현 전투의 승리로 이어지고 전주성 점령이라는 기적같은 순간에 닿는 과정. 혁명은 결국 일본군의 개입으로 진압됩니다. 전봉주는 체포되고 수많은 농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훗날 3.1운동,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당시 동학군이 쓴 경문을 포함한 기록물들은 2023년 5월 2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민주,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셈인데요. 한자로 쓰여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간절함은 100년이 넘어도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정읍은 인구 10만의 조용한 소도시입니다. 내장산 단풍이 아니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도시인데요.
하지만 이 땅이 품고 있는 이야기의 깊이는 어느 도시 못지 않습니다. 비운을 견딘 왕비의 고향이자 이름 없는 각시의 한이 깃든 전설이 있으며 천년 전 민심을 얻은 학자의 좌치, 그리고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던 민중의 땅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가 있는 곳에 진짜 여행이 있습니다.